그래 나는 386이다. 덧없이 세월은 흐르고 하루하루 세상에 길들여지고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오열사의 정신. 그들 앞에 지금 우린 진정 떳떳한 삶인가. 그래 나는 바른길만 과장님 감사합니다. 슈기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인간 세상 왜 눈물이 나니 이 노래 듣는데. 의열차님 감사합니다. 무명의 386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매일 난 꿈꾸고 있다. 4월은 혁명의 달이요 5월은 빛빛의 양재. 우리의 찬란한 6월은 어디로 갔을까. 힘내라 386이요 힘내라 386이요. 아 이거 안되겠어. 이 노래 너무 슬퍼. 자 아니야 지금 슬픈게 아니라 막 감정이 복받쳐. 릴렉스. 실루깅님, 성시경 조아님, 나라라 독술님 감사합니다. 천사 아이임님 팬클럽까지 감사하고요. 하얀 겨울의 꽃님 감사합니다.
386이다 나는 386이다 그 누가 제 아무리 싼 값에 폄하해버려도 그날의 투쟁의 역사 눈물의 함성 바로 거기 너와 나의 뜨거운 청춘이 있었다 4월은 혁명의 달이요 5월은 빛의 항쟁 우리의 찬란한 6월은 어디로 자막 읽어줘요? 더 이상 욕하지 마라 더 이상 욕되지 마라 우리의 순결한 6월을 난 지키고 싶다 그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386이란 그 말이 오히려 부담스러워 숙이며 살아왔는데 그 누가 이상하네 오늘. 피는가 그 누가 용이나 찐님 감사합니다. 3살 어린 동생님 감사합니다. 내 가슴에 못지를 않은가 이 땅의 소시민으로 그래 한낱 가수로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고 있지만 잊혀진 삶의 노래와 내 동댕이 잊혀진 깃발 속에 우리의 순결한 6월을 난 지키고 싶다 어이가 왜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 나는 386이다 덧없이 세월은 흐르고 하루하루 세상에 길들여지고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열사의 정신 그들 앞에 두리두리콩님 감사합니다. 진정 떳떳한 삶인가 그래 나는 꿈꾸고 있다 아직 나는 꿈꾸고 있다 홍가영님 감사합니다. 통일 그리고 만인의 자유를 이 땅에 소실 망치 부인은 왜 삭발하러 가나? 보다 나은 세상을 매일 난 자막 꾸고 있다. 못 읽겠어요? 오른 혁명의 자막이 안 읽혀져? 오른 태연태 연마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란한 6월은 어디로 갔을까 힘내라 386 맥날 조아님 감사합니다. 아자 힘내님 감사합니다. 칼빵 오빠님 감사합니다. 4월은 난 지키고 싶다 4월은 혁명의 달이요 5월은 빛빛의 항쟁 우리의 찬란한 6월은 어디로 갔을까 힘내라 386 난 망부편 화팅님 감사합니다. 공피판 국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순결한 6월을 난 지키고 싶다 랄라랄라랄라랄라 노들판님 감사합니다. 우주헌터님 감사합니다. 어이 안치환 난 안치환 노래 듣다가 운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예. 사이다 시원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놀라셨어요? 망치 부인이 맨날 삭발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또 뻥 아니야 싶죠? 네. 저는 오늘 삭발을 하러 갑니다. 폴짝폴짝 토끼님 감사합니다. 뭐지? 어디서 자꾸 뭐에서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네.
어, 자, 릴렉스. 이 마음이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막상 이제 저도 당황스럽네요. 네. 저도 좀 당황스럽고요. 네. 왜 삭발하러 가냐? 아무 소용 없는데 왜 하러 가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삭발한다고, 제가 삭발한다고 김한길이 물러나겠습니까? 제가 삭발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대우각성하겠습니까? 대우각성할 거였으면 벌써 했겠죠. 그죠? 예. 지난 여름부터 제가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시작한 건 2007년 1월이었습니다. 저는 김근태라는 국회의원을 참 존경하고 있었고, 그분이 참 훌륭한 철학을 가진 좋은 정치인인데도 세상이 참 모르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이러냐 오늘. 흉해. 죄송합니다. 저는 김근태라는 사람을 세상에 알려보려고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위 언론에서 알려주지 않는, 또 언론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 말을 가지고 그분의 본뜻을 왜곡해서 말장난하는 거, 거기에 맞서보겠다는 정말 황당무계한 야심을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김근태 방송국이란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황금소나무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GT-V7, GT는 김근태의 약자입니다. 저는 김근태란 사람이, 스프님 고맙고요. 또 읽기 어려운 에이지님 감사합니다. 2007년에 대권 도전하길 바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거를 온 세상에 전해주길 바랬어요. 그런데 김근태라는 사람은 모든 야권 후보들이 하나로 후보를 단일화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자기가 먼저 내려놔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당대표 출신 김근태는 후보 사퇴를 선언합니다. 그게 2007년 6월 12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자기가 사퇴하고 자기가 양보한다고 누가 그 말을 들어줄까. 그래서 저는 방송을 접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누가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망치려냐? 너 좋아하는 김근태 사퇴한단다. 너 이제 무슨 재미로 방송하냐? 이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너 이제 방송 접겠다 이러면서 막 비웃었어요.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5기로 방송을 다시 시작했어요. 네. 망치잖아, 너 방송 접겠다 그 말에 5기로 방송을 시작한 게 2012년 6월 14일이었던 것 같아요. 6월 14일 날, 그러니까 6월 12일에 방송을 그러니까 그때 김근태 의원의 사퇴 선언을 생중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13일 하루 동안은 많이 아팠어요. 계속 이제 아프고 열이 많이 났는데 14일 날부터 다시 시작해서 김근태라는 사람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을 바꿔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방송을 다시 시작을 했죠. 근데 2007년 11월에 이명박이 대세가 되는 그 상황. 그런데 2007년에만 당을 3번 깼던 김한길, 결국은 어떻게든지 2007년에 뭔가 새로운 당의 혁신을 해보자라는 민주당, 그때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막 요구가 있었어요. 노력해보자, 뭔가 바꿔보자. 그러면서 막
토론하려고 그러면 그 김한길 지지자들 모아갖고 몇십 명을 모아서 탈당을 씩 해버려. 그러면 다시 거기 가서 다시 모여갖고 그래도 뭔가 힘있는 야당 만들어야 된다 다시 해보자 그러면 또 탈당해버려. 그래서 탈당을 3번이나 해서 결국은 야권이 어떤 노력도 못하게 막아냈던 게 김한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2007년 대선은 결국 무참히 깨지면서 이명박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근데 사실 이야기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6년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그러니까는 여론은 노무현에 대한 거짓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 근거 없는 비판을 연일 쏟아내고 있었고, 열린우리당은 여당으로서 전혀 노무현 대통령을 방어하는 모습, 그의 본뜻을 전하는 모습도 부족했고, 이 당 안에서 재벌들의 편을 드는 그런 놈들까지 심지어 생기면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을 때, 그때 한나라당과의 무슨 정치라 그러더라? 그때 그걸 뭐라 그러더라? 상생정치? 한나라당과의 상생정치를 외치면서 열린우리당 내 개혁 의원들을 번번이 병신 취급했던 원내대표도 김한길이었습니다. 결국 아무 손도 쓰지 않고 2006년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나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난 2006년 지방선거는 2007년 이명박 승리, 2008년 한나라당 176석 확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방선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구의원, 구청장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은 사실 지역을 대표하지만 지역의 살림에는 관여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은 지역 살림에 관여할 수가 없고 우리 지역에 놀이터 하나 만들고 학교 화장실 하나 고치는데 손을 쓸 수 있는 게 구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의원이라는 지위는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삶의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의원이 되려면 이 구의원은 그래서 굉장히 잘 뽑아야 되는데 구의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이 소속된 동네를 샅샅이 훑고 다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의 누가 어디 살고 누구는 어느 성향이고 이런 걸 다 완전히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의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의원 선거를 그 2006년 지방선거 때 소선거구가 그렇게 한 동네를 완전히 커버하면 그래도 어느 동네에서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뽑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으나 세때 한나라당은 그 구의원을 광역으로 바꿔요. 중선거구제로 바꾸면서 세 개 동네에 원래 한 동네 한 명씩 뽑던 걸 싹 묶어서 세 개 동네에서 구의원 3명을 뽑는다 이래버린 거야. 그렇게 되면 원래 어느 동네에서는 당을 떠나서 이 구의원은 그래도 뽑아줘야 돼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동네조차도 그 구의원이 자기 동네 하나에서만 막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3개 동에서 구의원을 뽑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나머지 2 동네를 선거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3개 동네에서 3명을 뽑는 제도로 중선거구로 구의원 제도를 2006년에 바꾼 상황에서 구의원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다 박근혜 칼침 사건까지 벌어졌고 박근혜 칼침 사건에 나온 그 범인이 전혀 열린우리당 당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당 차원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방선거가 박살이 돼요. 박살이 나요. 그러면서 그 지방선거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지는 거예요. 왜? 구의원이, 그러니까는 이 지역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지역의 이 오피니언 리더, 한마디로 지역에서 말빨 센 사람들은 우리 동네 구의원이 누군지는 알아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온다, 국회의원 후보가 온다, 그랬을 때 구의원이 옆에서 같이 선거운동을 해주느냐, 아니면 구의원 떨어진 놈이 해주느냐, 이건 천양지차한 거예요. 결국 지방선거를 지면 총선도 대선도 지는 거예요. 그게 교과서예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2010년 지방선거 때 최선을 다해서 야권이 연대해야 된다. 2009년에 외쳤죠. 근데 이 야권이 말을 듣지 않았고 막 당을 또 만들면서
2010년 지방선거가 장이 열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국민들이 각 지역의 야권 후보를 단일화하라. 그러면서 구청장들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남이나 영남은 그 어떤 지역 정당 성격이 강합니다. 그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결국은 충청도와 강원도 그리고 수도권 싸움이야. 그런데 이 수도권에서 구청장은 후보 단일화를 다 시켰어요. 후보 단일화 거의 다 이 25개 구에서 시켰는데 구의원들은 각각 그냥 여러 당에 다 출마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한나라당이 절반, 14명 중에 한나라당이 7명, 민주당이 7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도 결정이 안 돼. 동수로 나누어져 갖고 한 명이 줄었어. 그렇게 또 이 바뀌는 과정에서 한 명이 구의원이 줄면서 옛날 15명이었다가 14명이 되니까 7대7로 나누어져 가지고 구 문제에 계속해서 시비가 붙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2010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절반 먹고 시의원을 과반수를 먹었죠. 결론 어떻게 됐어요? 오세훈이 도망가고 박원순이 시장이 되죠. 그리고 나서 2012년 총선.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누가 이겼어요? 서울을 제외하고 서울하고 충남도지사, 그 다음에 경남도지사, 무소속이었지만 야권이라고 봐야 되잖아. 김두관, 안희정, 그리고 박원순 체제로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김두관이 그걸 버리는 바람에 우리 지방선거 하나가 날아간 거고, 강원도, 물론 우리 쪽이 됐죠. 그러나 이 강원도의 밑바닥 정서를 잡지 못했어요. 강원도는 사실 지금의 강원도지사가 됐던 게 이광재였나? 그 사람, 이광재인가 누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됐던 거야. 그런데 이광재가 다시 이제 정계 복귀가 어렵게 되면서 강원도 민심은 돌아서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2012년 총선 개박살이 나죠. 2012년 총선 한나라당이 과반수예요. 그래도 옛날에 2008년보다는 의석수가 야권이 40석 가까이 더 얻었어요. 뭐 때문이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연대해갖고 그나마 과반수 비슷하게 치고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2006년에 전멸하니까, 지방선거가 완전 전멸하니까 총선 176석이 한나라당, 대선도 이명박 압승 이렇게 됐잖아. 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연대해갖고 어느 정도 절반 가까이 올라갔더니 총선 야권 의석수 40석 가까이 올라가고 40석 정도가 올라갔죠. 그리고 대선에서 문재인 48%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지방선거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의 표 차이에서 볼 수 있어요. 지난 문재인 대선에서 박원순 민주당 시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겼죠. 문재인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새누리당 지사가 있는 동네에서는 지게 돼요. 결국 그 표 차이가, 경기도에서 졌던 그 표 차이가 굳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투표나 이런 걸 보면서 부정투표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당연한 결과였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제가 지방선거 4번 치러보고 국회의원 선거 5번 치러보고 대통령 선거 3번 치러봤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2번 치렀구나. 예, 2번 치러보면서 제가 내린, 문재인까지 3번. 이건 제가 선거 현장에서 느낀 감각이에요. 네. 무슨 2월 달에 문재인이 되긴. 2010년 지방선거가 그나마 2006년보다 야권이 연대해서 약진했기 때문에 2012년 총선에서 그나마 한나라당 의석수를 과반수 정도에 머물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이 48%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이 지방선거의 바탕이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2006년에 그렇게 당을 말아먹었던 김한길 선수, 지금 2014년 지방선거도 말아먹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호남의 어느 지방도시에 강연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강연을 갔는데 그 지역의 당원들이 입이 바짝바짝 말라 있는 거야. 언론에서 계속 정체모를 당을 막 띄우면서 그 지역을 흔들어대니까 그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이 민주당 후보들은요,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되나,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당 지지율이 지금 김한길 당대표 된 이후로 10%대에서 계속 내려가 지금은 10% 미만이 됐잖아요. 그죠? 당 지지율이 계속 그렇게 발표될수록 일선에서 야권,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피가 말라. 피가 마르고요. 막 이 뼈가 타는 심정으로 지금 돌아다닐 거야. 그런데 당대표란 사람이 뭐 했어요? 의원들하고 결정도 안 하고 당 색깔 지 맘대로 바꾸고, 그리고 국민 여론이 70%까지 국정원 특검하라고 모아줬는데 박근혜랑 밥 먹고 면죄부 주고 나왔잖아. 특검 없는 특위 합의해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국민들의 절망이 터져버린 거야. 포기를 해버린 거죠, 이제. 아, 어차피 안 되는구나. 이 대한민국 이제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서 국민들이 깊은 절망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분신을 했어요. 분신을 하면서까지 국정원 범죄 특검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허구한 날 해외여행하면서 패션쇼를 하고 있고 그 대통령이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비판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밥만 먹고 돌아오는 흰기사. 이게 지금 야권의 모습이에요. 제1야당의 당수란 사람은 그러고 앉아있고 그 밑에 있는 다른 군소야당들은 우리도 연대 안 해. 우리도 각자 갈 거야. 이게 지금 2013년, 14년 대한민국의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윤석열 국정원 범죄에 대해서 모든 증거를 공개한 팀장입니다. 박형철, 윤석열 팀장과 더불어서 국정원 범죄의 줄기를 다 책임졌던 검사입니다. 이 사람들 둘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보복 인사를 당했죠. 권은희, 사법고시 출신 경찰 중에 총경이 안 된 사람은 딱 하나 권은희랍니다. 이번에 승진에서도 누락이 됐습니다. 이렇게 부당인사, 국민의 편에 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던, 그리고 외압과 비리를 공개했던 윤석열, 박형철, 권은희 부당인사 당했습니다. 보복인사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자 성추행하고 다녔던 이진한 검사 자리 보존했습니다. 또 NLL 포기했다.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선거 때부터 지난 7월까지 퍼뜨렸던 남재준, 김무성, 권영세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안녕하십니까 대자보를 쓰면서 피눈물 흘릴 때 이명박은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행복합니다, 안녕합니다 트윗질을 하고 황제 테니스 치고 있습니다. 선동으로 보이는데 왜 봐. 나가. 선동이란 말 쓴 애들 모두 강퇴시켜주세요. 예. 국민은 분신을 하는데 제 몸으로 쇠사슬로 자기를 묶고 자기 몸에 스스로 석유를 들이붓고 불을 지르는데 대통령은 해외여행 패션쇼만 합니다. 국민 여론 70%가 악화돼서 박근혜 정부에게 지난 대선 범죄 책임자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 여론이 모아졌을 때 제1야당 대표는 가서 밥 먹어줬어요. 밥 먹어주면서 번번이 박근혜를 위기로부터 구해줬습니다. 지금 일선 민주당 당원들은 피가 마르고 뼈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당대표가요. 이번에 설 인사한다고 연예인 부인 데리고 사진 찍어서 당 게시판에 올렸답니다. 그리고 그걸 또 기사로 쓰고 있대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벌당이 압승하게 되면 앞으로 이 재벌당의 일당 장기 독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재벌당이 지방선거 끝나면 내각제로 개헌을 할 생각이고 이 내각제는 우리나라처럼 지금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는 재벌당의
일당 장기 독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일본의 자민련 60년 정치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 소선거구 제도하에서 내각제로 개헌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재벌당 일당 장기 독재가 가능해지는 구도가 되는 거예요. 소선거구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 그러니까 야당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재벌당 승리로 끝나요. 그리고 이 재벌당의 돈을 받고 그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는 매번 선거 때마다 3등을 띄워서 2등을 잡습니다. 예. 3등을 띄워서 2등을 무너뜨리면 반드시 재벌당이 승리합니다. 그게 이제까지의 한국 정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대한민국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얼음녹다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법이 있냐? 방법이 있습니다. 얼음녹다님 감사하고요. 소년시드님 팬클럽 가입 감사, 레이니아님 레이니아님 감사하고요. 얼음녹다님 감사하고요. 둥근달님 감사하고요. 예. 또 HS2020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올립니다. 예. 감사한 나날님 감사하고요. 또 얼음녹다님도 감사합니다. 예. 자, 죄송한데요. 이거 얼리고 제가 또 마저 이야기를 할게요. 네. 결국 지금 이 윤석열, 박형철, 권은희의 부당 인사는요.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 현 정부 하에서는 어떤 공무원도 부당한 권력에 맞서 국민의 편에 서서 진실과 정의를 밝히려는 노력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며칠 전에 어떤 학생이 와서 자기 할아버지가 노무현 때 공무원 비리가 많아서 그때 정말 욕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요. 공무원 비리가 그냥 상식이었어요. 공무원 뇌물이 그냥 상식이었고 도리어 그 뇌물을 주지 않는 게 눈치 없는 짓이었어요.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대가 되니까 그런 뇌물을 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처벌하게 되고 언론도 정권을 자유롭게 비판하게 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드러났을 뿐이지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한다면 김대중 노무현 이전보다 이후가 더 많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진짜 민주주의 세력, 진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공무원들이 됐고 그 사람들이 검찰 독립권을 주장하고 경찰 수사 독립권을 주장하면서 나름대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합리적 보수 세력들이 나타났던 거야. 그 이전에 군부 독재의 하수인 노릇하던 검찰, 경찰이 아니라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입장으로 국민에게 대국민 서비스한다라는 분명한 목적,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공무원 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세 사람이 바로 박형철, 윤석열, 그리고 권은희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있어왔던 부당한 외압, 그 다음에 불법적인 행동, 이 정부의 비리, 이런 걸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당 인사를 당했어요. 보복 인사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야당이라면 펄펄 뛰고 일어나서 이 세 사람, 국민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나섰던 이 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 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몰아쳐서 숨통을 끊어놨어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한 일은 뭡니까? 민주당에서 한 일은 그냥 그 시답지 않은 논평 하나씩 내고 끝났어요.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주 분위기가 뭐냐? 새누리당하고 합의해서 상생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럼 새누리당하고 상생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결국 국민의 의견은 듣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새누리당이 이제까지 한 행동 정리해볼까요? 박근혜는 지난 대선에서 엄청나게 많은 서민 민생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거리마다 새빨간 이 프랜카드에 갖가지 민생 공약을 써붙이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그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안 했죠.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어요. 지난 선거의 박근혜 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어. 이번에 또 무슨 사기를 칠지 모르지. 그러면서 공약은 원래 안 지키는 거다. 누가 공약을 지키냐? 이게 지금 그 지지자들의, 박근혜 지지자들의 일반적인 표현이야.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나 하는 게 뭐야? 논평 하나 띡 내면 그걸로 끝이야. 논평 하나 내고 그걸로 끝이야. 강력한 투쟁을 얘기하면서 아줌마가 가서 머리를 깎았어. 아줌마가 머리를 깎았는데 형식적으로 텐트 쳐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 결론은 국정조사 흐지부지 되고 특검하라는 국민 열기가 70%까지 올라갔는데 그것도 덮어버렸어. 그래놓고 뭐? 정보 유출 국정조사? 지금 장난하냐고. 나는 지난 7월 2일에 내 손으로 머리를 깎고 나는 그날 이후 잠을 못 잤어. 내 딸한테 그런 무지막지한 성폭력 댓글을 다른 게 국정원 직원이라는 뉴스 보도를 보면서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2번, 3번 반복되는 뉴스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아요? 나는요, 선물해주시는 분들께 죄송하지만 제가 인사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나는 아니길 바랬어. 그냥 민간인이다. 좌익 교수 그냥 민간인이다. 국정원 직원을 사칭한 민간인이다. 그런 결론이 나오기를 지난 7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결론은 국정원 직원이야. 국정원 직원이, 무소불위의 국정원 직원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도 처벌을 안 받아, 이 나라는. 그걸 지시한 놈이 더 나쁜 거잖아. 지시한 대로 댓글 다는 그 연놈도 죽일 연놈이지만, 연인지 놈인지. 그런 댓글 달라고 지시한 새끼들이 더 나쁜 거잖아. 그런데 지시한 새끼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아. 그 지시한 범죄를 밝힌 사람들만 부당하게 보복당했어. 내가 이 땅에서 내 딸을 어떻게 키우냐고. 나는 그날 이후로 잠을 못 자, 잠을. 얼굴이 지금 실구러져 들어가고 눈에는 마비가 오고 귀에서는 끊임없이 비명이 들려오고 뇌혈관은 막혀가고 있대. 그래서 내가 작년 8월부터 민주당한테 요구했어. 김한길 체제 물러나고 비상대책위 구성해달라고. 작년 8월부터 8, 9, 10, 11, 12, 1 6달을 빌어왔어. 그런데 민주당에서 돌아온 이야기는 김한길이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끌어내릴 명분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오늘 1월 27일입니다. 오늘 1월 27일에 저는 127명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질문하러 갑니다. 지금 김한길 체제 이대로 두실 겁니까? 김한길 잘하고 있다고 이대로 두실 겁니까? 라고 질문하러 갑니다. 2006년 지방선거 말아먹었던 것처럼 이번 2014년 지방선거도 말아먹고 결국 재벌당에 일당 장기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걸 그냥 두고만 볼 거냐? 라고 물을 겁니다. 오늘 나는요, 민주당 의원들한테 삭발로 호소하러 갑니다. 제발 내 어린 딸 좀 지켜달라고. 나는 죽여도 되니까 나는 뭐 차로 갈아 죽이든 뭐라든 상관없어. 총으로 쏴서 죽이든. 내 어린 딸을 지킬 수 있는 나라를 좀 만들어 달라고 내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삭발로 호소하러 갑니다. 내가 머리에 깎는다고 들은 척이라 하겠나? 뭐가 바뀌겠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내 딸을 놓고 지금 내가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머리라도 깎으러 갑니다. 내가요, 김한길 체제에 침묵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고 민주당의 햇볕 정책 반성에 대해서 비판했더니 박근혜 지지자들이 나타나갖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아니, 김한길 욕을 하는데 왜 박사모가 나서? 김한길 지도부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왜 박사모가 나서서 나한테 욕을 하냐고. 박사모 출신들이 왜 나한테 욕을 하냐고. 뭐 때문이야?
웃기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화음난정이님 감사하고요. 결국 김한길은 박근혜를 지키는 흰기사라는 거야. 흰머리 기사, 흑기사가 아니라 흰기사. 박근혜가 번번이 2005년에도요. 박근혜가 한나라당 당대표를 할 때였는데 이 사학법 등록금을 계속해서 올리는 사립학교들을 제재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을 만들었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막 몸싸움을 하면서까지 그 법을 통과시켰어. 그런데 박근혜가 그 법을 폐지하라고, 개정하라고 그 국회 바깥으로 나가서 밤마다 촛불 집회하고 쌩 난리를 피웠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여론이, 그러니까 언론에서 박근혜 편을 막 들어주는 바람에, 사립학교법이 잘못됐나 했어. 그러다가 점점 사립학교법의 취지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국민 여론이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박근혜 그 당 지도 한나라당이 완전히 위기로 몰린 거야. 그래갖고 당 지지율 최하로 떨어지고 완전히 박근혜는 재기불능 상태가 돼 있었어. 그때 김한길이 이재호가 그때 한나라당 원내대표인가 그랬는데 이재호랑 밥 먹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박근혜를 살려줬어요. 국민적인 비난으로 완전히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을 그때 김한길이 구해준 거야. 그리고 나서 2006년 지방선거 완전히 말아먹는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어. 국회의원들 입단속이나 시키고 비판도 못하게 했어. 그리고 열린우리당에서 뭔가 진보적인 의원들이 개혁적인 이야기라면 그거 개인 의견이라고 기자들한테 뿌리고 진짜 그랬어요 그때. 열린우리당에서 개혁파 의원들이나 무슨 젊은 의원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하잖아. 그러면 기자들한테 쭉 그거 개인 의견이다 이래버리면서 무시하고.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개박살나서 2007년 8년 대선 총선 개박살나고 그리고 지난 이명박 5년을 겪은 거야 우리가. 그리고 나서 2012년에 다시 한번 이명박 4년 도저히 못 견딘다 바꿔보자 국민들이 다시 일어날 때 아무도 모르게 돌아왔어. 공천 심사 다 끝난 다음에 지 혼자 단독 공천 받고 출마했어요. 공천 경쟁도 안 하고 그때 당시 2007년에 김한길이가 나가면서 뭐라 그랬냐. 이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다. 2007년에 2008년 1월인가에 정계 은퇴하면서 지금 이명박 당선이나 열린우리당 패배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노무현 프레임을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노무현 뒤통수에 도끼 꽂고 물러난 사람이야. 그리고 2년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죽은 거예요. 온갖 모욕을 당하고 허위사실로 능멸당하다가 정계 은퇴했으면 그냥 그대로 있어야지. 무슨 근거로 돌아와? 무슨 근거로 돌아와서 지금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드냐고. 국민들의 여론이 막 달아오르면요. 텐트 치고 쇼만 해. 그 텐트에 며칠 있었냐고.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박근혜랑 대화하겠대. 대화해서 뭐 했어? 7월 8월 온 국민이 시청광장에 10만 명씩 모일 때 박근혜하고 대화하겠다. 라꾸라꾸 갖다 펴놓고 일본식 라꾸라꾸 갖다 펴놓고 앉아가지고 책이나 읽으면서 박근혜하고 대화하겠다. 그래서 대화에서 뭘 얻어냈어? 불통이네. 그거 한마디 했어. 그걸 대화해봐야 알아? 그리고 지난 11월 말 국민 여론 70%가 보수 언론에서 조사한 바에도 국민 여론 70%가 국정원 범죄 특검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여야 사자회담을 하러 가겠대. 가서 뭐 했어요? 특검 안 하기로 합의하고 왔어. 특검 안 하고 특위만 하는 걸로 합의하고 왔어. 그래놓고 너 이거 뭐 하는 거냐? 너 특검에 자리를 건다 그래놓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만 1월 달에 씩 지나가는 말로 특검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또 위기를 모면해. 이거는 지금 무서우면 나가. 무서우면 나가. 네 딸이 나 같은 일을 당했으면 네가 어떻게 할지 보고 싶다.
네 딸이 나 같은 일을 당했으면 너는 어떻게 할지 보고 싶다. 그리고 네가 국정원 직원한테 이런 일을 당했는데 니네 엄마가 나처럼 분노하지 않아도 너 마음이 어떨지 나는 그게 궁금하다.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좌익교수란 섬찟한 닉네임으로 활동할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지금 방송 들리고 있나요? 자, 지금 방송 소리가 잘 들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요, 방송을 3원으로 켰어요. 3개. 예. 조금 아까 이제 캠코더 방송도 따로 해봤고, 아이폰 방송도 따로 해봤는데, 계속 방송이 계속 폭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3개를 동시에 다, 컴퓨터가 한번 방폭이 됐고, 아이폰이 2번 방폭이 됐고, 캠코더도 지금 2번 방폭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싹 섞어서, 캠코더 하나, 컴퓨터 하나, 아이폰 하나 지금 3가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게 어느 쪽이 편한지 모르겠는데, 편한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이제 녹화 시작할게요, 다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보자. 여러분들 지금 방송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느라고, 네. 여러분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지금 방송 시작이 몇 개 알림이 왔어요? 알림이 몇 개 왔어요? 5개쯤 왔죠? 네. 노래 하나 듣고 갑시다. 네. 노래 하나 듣고 갑시다. 그래 나는 386이다 나는 386이다 그 누가 제 아무리 싼 값에 폄하해버려도 금날의 투쟁의 역사 눈물의 함성 바로 거기 너와 나의 뜨거운 청춘이 있었다 4월은 혁명의 달이요 5월은 핏빛의 항쟁 우리의 찬란한 6월은 어디로 갔을까 더 이상 욕하지 마라 더 이상 욕되지 마라 우리의 순결한 6월을 난 지키고 싶다 그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386이란 그 말이 오히려 부담스러워 숙이며 살아왔는데 그 누가 더럽히는가 그 누가 이용하는가 지키며 살아온 그대 가슴에 묻지를 않은가 이 땅의 소시민으로 그래 한낱 가수로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고 있지만 잊혀진 삶의 노래와 내 동댕이 잊혀진 깃발 속에 우리의 순결한 6월을 난 지키고 싶다
이 노래는 오늘 출사하는 저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덧없이 세월은 흐르고 하루하루 세상에 길들여지고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오열사의 정신 그들 앞에 지금 우린 진정 떳떳한 삶인가 그래 나는 여러분 많이 안 오셔도 괜찮아요. 오늘 당사 앞에 저 혼자 가서 머리 깎으면서 뭐 노인들한테 두들겨 맞는 거 그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예. 아니면 뭐 경찰한테 머리 못 깎게 방해 받는 거 이런 것도 저는 다 보여드릴 거예요. 다 보여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막 무리해서 막 나오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4월은 혁명의 달이요 5월은 핏빛의 양제 우리의 찬란한 6월은 어디로 갔을까 힘내라 386이요 힘내라 386이요 우리의 순결한 6월을 난 지키고 싶다 랄라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 스텔라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왜 방폭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아까 누가 그랬죠? 예, 뭘 그렇게 떠드느냐 뭘 그렇게 떠드느냐고 조용히 살으라고 누가 그래서 제가 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네 엄마가 조용하면 네 심정이 어떨지 궁금하다 라고 외치면서 제가 이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방폭이 되던데 자 다시 방폭이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좌익교수란 섬찟한 닉네임으로 활동할 네티즌이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BJ인 망치 부인과 그의 가족에게 남긴 댓글이 주목받고 있다. 개후레 망치 씨 망보 씨는 청량리로 보내 죽이고 싶은 빨갱이 망보 씨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저 씨는 대한민국 자체를 증오합니다. 국계 빨갱이 편에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작 가서 살으라면 싫답니다. 그래서 씨련이죠. 신 지랄을 하네. 망치 부인이랑 한번 떠봐라. 씨놈들아. 효도로도 그년 하게 1초면 릴걸. 그래서 김용석이가 빨갱이 입니다. 망치 부인 이경선 씨와 남편 김용석 씨는 물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에게까지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는 성적인 모욕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거참 생겼네. 지 애미처럼 전 커서 빨갱이 될 거 아님? 운동권 애들한테 조낸 나 같은 지만 좌익 교수는 다음과 같은 댓글도 남겼다. 국정원에서 처벌 못한다고 했단께. 서울대생에 통화했단께. 법이 없어서 훈장을 못 주는 게 미안하다고 했단께. 대한민국의 위대한 사령관 박정희 장군, 육군 대장 박정희, 민족의 영원한 영도자 박정희 장군, 만세 만세 박정희 장군. 국정원은 한때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며 계속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발언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검찰의 수사 결과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개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제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죄 없는 여직원의 인권이란 얘기만 하고 내 어린 딸의 인권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때? 머리 깎은 거 보니까 좋아? 그런 댓글 달고 월급 받으니까 좋지? 그렇게 3년 동안 월급 받아서 좋았니? 그리고 지금도 어떤 처벌도 안 받고 너 어디서 댓글 달고 있지? 내 어린 딸한테 그런 댓글 달아놓고 지금도 월급 받고 있지? 너 국정원 직원이지? 그리고 그런 국정원 직원한테 대통령은 죄 없는 여직원이라고 얘기했지? 제가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여기 이 빗속에 촛불을 들고 있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함께 국정원을 꺾는 그날까지,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싸워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저의 딸이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아무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미안해서. 뭐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영민이 말대로 엄마가 꼭 싸워서 이길게. 저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흉악 범죄 중에서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범죄, 불량식품, 이것을 4대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이것부터 확실하게 뿌리 뽑겠습니다. 이런 거 하라고 정부한테 공권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부여받은 공권력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 불안 없애야 되겠죠. 애꿎은 국정원 여직원을 볼모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 영상을 틀면 꼭 5명에서 7명이 동시에 크크크 거려요. 예. 그게 멤버예요. 보셨죠? 이 동영상을 틀면 그 국정원 똘마니들이 동시에 나타나서 크크크를 5명이 똑같이 쓰는 거야. 막 당황해가지고 막 피읍키읔 이렇게 쓰고 크크크를 써. 그래서 오타가 막 나는 거야. 당황해서 빨리 이 동영상이 나오면 크크크를 하라고 그 이제 지시가 내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막 비웃는 거야. 비웃는 분위기를 유도하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데 너 왜 크크거리냐 이러면서 싸우잖아. 그러니까 몰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얘네들의 잔수죠. 예. 이게 이제 이 얘네들의 수법인데, 제가 지금 아이폰은 얼려놨어요. 이 아이폰은 지금 방폭 방지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폰은 잘 쳐다보면서 방송 못하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네. 에르네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좌익교수라는 이름으로 달린 댓글이 국정원 직원이 쓴 댓글이 아닌 걸로 나오길 바랬어요. 왜냐? 그래야 정상적인 사회잖아요. 국정원 직원이 10살짜리 여자의 사진에다가 저런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댓글을 단 게 좌익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게 모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건 뭐냐? 국정원 직원이 이런 짓을 했다. 그게 뭘 문제냐는 거야. 그게 무슨 문제냐? 그게 국정원 직원이 그런 댓글을 다룬 게 개인의 일탈행인데 그게 뭘 문제냐?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에요. 처음에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증거는 없다. 이러면서 주장했죠. 그런데 지금 국정원 직원이라는 증거가 다 나타났어요. 그러자 그거는 개인적인 일탈인데 그게 국정원하고 무슨 관계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러면서 아마도 모욕죄 정도로, 이 모욕죄라고 하면 벌금 뭐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그 정도로 처벌하고 말 예정인가 봐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예요? 70명의 심리전담반한테 30-40명의 민간인 팀을 꾸려주면서 수천 명이 돌아다니면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라고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그 국민 여론 조작의 핵심 내용이 나 같은 민간인 아줌마, 그것도 모자라서 민간인 아줌마 딸한테 저런 성폭력 댓글 다는 거, 그게 국민 세금으로 할 짓입니까? 그러면서 그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한 사람에게 9천만 원? 아니 그 민간인 조력자들, 국정원에서 움직인 소위 우리가 알바라고 부르는 그 민간인 조력자들이 한 사람의 통장으로 들어간 게 9천만 원이래. 그 돈 누구 돈이겠습니까? 예. 그 돈 누구 돈이겠어요? 국정원 범죄에 대해서 이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걸 윤석열 박형철 검사 수사팀에서 밝혀낸 거야. 이미 밝혀낸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는 거겠지.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국정원은 좌익 교수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덮어 씌워가지고 그 처벌하고 그걸로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자는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 김한길도 합의해 준 것 같아. 그러니까 특검을 안 하죠. 이거는요, 국정원이 좌익 교수 하나 처벌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물론 좌익 교수가 국정원이라는 걸 밝혀내고 국정원 직원이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게 개인적인 일탈이면 그냥 모욕죄야. 벌금 몇백만 원 받고 끝나는 거야. 그러나 이게 국정원 직원으로서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이 그 원장님 지시사항에 따라, 국정원장 지시사항에 따라서 벌인 일이라면 이건 형별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와 김한길은 이 국정원 범죄에 대해서 덮고 가자고 합의한 게 분명해. 그러니까 김한길이 그 국민 여론에 대한 비판, 비난 이런 게 있을 때만 특검 얘기씩 하고 특검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잖아요. 자기 자리를 걸고 특검 따내겠다 했지만 못 땄어. 그럼 물러나야지. 물러났습니까? 물러나지 않았어요. 내가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지난 6개월 동안 요구해왔어. 김한길 체제 사퇴시키고 비대위를 꾸려라. 지금 이명박 특검과 이 국정원 범죄를 비롯한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모든 범죄를 드러낼 이명박 특검과 그리고 이 지방선거를 새누리당이 압승한 뒤에 벌어질 이 장기 독재부활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를 꾸리라. 그걸 내가 6개월을 요구해왔어.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들은 척도 안 해. 근데 오늘 아침, 블루오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뜬 뉴스를 봤어요. 오늘 아침에 뜬 뉴스 그거 누가 올려놨나?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민주당 혁신 모임? 예, 민주당에서 혁신 모임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 뉴스 좀 함께 읽는 뉴스에 올려주세요. 예. 그 어느 신문인가 단독으로 냈던데 그 얘기 아무데도 없어. 왜 함께 읽는 뉴스에 아무도 그걸 안 올리셨는데요. 그 뉴스를 좀 찾아주세요. 예. 민주당 내에 혁신 모임이 만들어졌다. 무일종님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내 혁신 모임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것 좀 여러분 확인 좀 해주세요. 그 뉴스 좀 가져와 주세요. 마법 주장님 고맙고요. 네. 그게 뉴시스에 나온 건가요?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는 이게 아직 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민주당 내에 혁신 모임이 이게 지금 언제 뉴스예요? 그거 좀 찾아줘봐. 예. 이 민주당 내에 이 혁신 모임이 언제 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지, 그리고 이게 또 내가 오늘 삭발하러 갈까봐 대충 대충 또 나를 주저앉히려고 그냥 이렇게 뻥치는 거 아닌지. 아니야, 이거 뉴시스 말고 누구 단독으로 쓴 거 있는데? 단독. 그게 어디 기사지? 이게 지금 단독이 이거 하나예요? 이게 맨 처음에 이건가? 이게 처음 뉴스예요? 이거 국민일보지? 자, 일단 그러면 국민일보 먼저 한번 볼게요. 국민일보하고 이 뉴시스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그러니까 이 국민일보를 보고 지금 뉴시스가 따라 쓴 것 같아. 지금 시간이 아직 12시 반이죠. 민주당 비당권파 혁신 모임 결성, 당 명운을 건 변혁 없으면 몰락한다 라는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중도화 논란 및 안철수 신당 창당으로 내후외환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전면적인 당 쇄신을 기치로 정치 교체, 정당 재구성을 위한 혁신 모임을 결성하고 나섰다. 지난해 5.4 전당대회로 당권을 잡은 김한길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공식 결성된 첫 비당권파 혁신 모임이다. 혁신 모임에는 각 계파 대표성을 띤 진보 성향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어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개혁 방안을 놓고 지도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화될 당혁신 노선 투쟁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삼선의 최재성 의원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18대 대선 이후 1년 동안 진행됐어야 할 정치혁신과 당개혁에 한 발짝도 못 나갔다며 30-40명 동료 의원들과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우선 6, 7명이 대표가 돼 모임을 띄울 것이라고 말했다. 고 김근태 의원 계열인 민주평화 국민연대 소속 이목희 의원, 친노계 전해철 의원, 손학규계 조정식 의원, 호남 3선 강기정 의원 등이 혁신 모임에 이름을 올렸다. 4선 이상 중 일부 중진 의원들도 합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안철수 신당이 가시화된 마당에 민주당이 명운을 건 대대적인 당혁신 작업을 신속히 실천하지 않으면 당이 몰락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 의원은 민주당이 혁신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 혁신안에 대한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강 의원도 새 정치 어젠다를 안철수 신당에게 다 뺏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 모임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 혁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모임을 공식화하고 몸집을 불릴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고려대 김윤태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유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최 의원은 최근 광역선거 오픈 프라이머리 전면 도입, 당내 경선의 여론조사 제한적 적용 등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 모임의 결성은 당 지도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모임 결성 자체가 현 지도부의 당 쇄신 노력 부족을 질타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내부에 총질 말아 당내 분파주의 청산하자고 주장한 것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반기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전 의원은 지도부와 각을 세우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2월 말까지 당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 모임 등장이 연쇄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 대표가 추구하는 중도화는 우클릭 논란을, 북한 인권민생법 추진은 햇볕 정책 수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 지도부 일각에서 흘러나왔던 호남 의원 3선 제안론은 호남 의원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야기했다. 민주당의 핵심축을 이루는 진보 성향 및 호남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단 지도부의 당 쇄신안을 보고 나서 말하자고 벼르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태다. 자, 이거는요, 이게 이제 소위 민주당 소위 이제 다선 의원들 시니어 그룹에서 나온 반응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다음 뉴스, 민주당 혁신 모임 결성, 김한길에게 당 혁신 요구할 듯.
민주당 안의 당 지도부를 향해 정치혁신과 정당 혁신을 요구하는 의원 모임인 정치교체 정당 재구성을 위한 혁신 모임이 결성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오전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난주 정당 정치 개혁안을 냈고 당 지도부에 이 개혁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차원의 모임이라며 대선에서 패한 정당 중에 이렇게 혁신하지 않는 정당이 어디 있느냐, 모임을 통해 지도부의 혁신 의지를 확인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투쟁 전략에 관해선 당 지도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정치 혁신한 내용으로 당 지도부와 붙어본 적은 없었다며 건강하게 논의를 하고 만약에 안 받아들여진다면 논쟁도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혁신 모임에는 고 김근태 의원 계열인 민주평화 국민연대 소속 이목희 유은혜 의원, 친노무현계 전해철 의원, 호남산성 강기정 의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 모임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치혁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모임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요. 자, 먼저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아니라 박근혜 지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기사가 뜨면 박근혜 지지자들은 뭐라고 주장할까요? 당내 분열이다라고 얘기하겠죠. 내가 김한길을 비판했더니, 김한길 지도부를 비판했더니 박근혜 지지자들이 나서갖고 욕을 하는 거예요. 오른팔을 자르라는 둥. 김한길 지도부가 우클릭했다고 내가 그 부분을 비판했더니 나더러 오른팔을 자르라는 거야. 그러면서 김한길을 옹호하는 거예요. 왜? 결국 김한길이 박근혜의 흰기사라는 거야. 김한길 야당이 박근혜를 돕고 있는데 김한길을 비판했더니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박사모가 아니야. 박사모 출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박사모에도 게시글이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정청래 의원이 그 김한길 지도부를 비판했더니 정청래를 비판하는 글이 박사모에도 올라왔다는 거야. 김한길을 비판하면 박근혜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비판하는 분위기야. 그만큼 김한길이 박근혜에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왜? 지금 벌써 박근혜를 구한 게 몇 번이야? 4번이야, 4번. 2005년에도 그랬지. 그 다음에 2006년에도 그랬지. 그리고 지금 2012년, 2013년에도 지금 국민적인 열망을 다, 무마시킨 거 아닙니까? 자, 그래 놓고요. 지금 김한길 지도부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당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민주당 지도부를 비난하는 글 때문이다. 비난하는 당내 인사들 때문에 지지율이 낮다는 거야. 허니74님, PD 살콤살콤님 감사합니다. 예. 저는요, 오늘, 지금의 이 지도부, 여러분 주변에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저께부터, 이게 지금 며칠 동안 나온 여론들 봐봐. 국정원 범죄 이슈 묻히나. 그런 기사 보셨어요? 지금 국정원 범죄 이슈 묻히는가. 그거 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민주당에서 국정원 범죄 특검에 대한 확실한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국정원 이슈는 묻힌다.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이번에 검찰에 인사이동이 있는 거야. 인사이동이 있는데 그 인사이동에서 이 국정원 수사팀이 다 갈려진다는 거예요. 다 갈아버린다는 거야. 그 얘기는 한마디 다른 말로 뭐겠어? 이 수사 제대로 못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검찰의 인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정원 수사는 이제 물 건너갔다. 그런 여론이 나와. 근데 이렇게 된 거는 민주당 때문이다. 민주당의 무능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왜 국정원 범죄 수사팀은 이번 인사로 다 해체가 되는데 이석기 재판은 그대로 유지가 되냐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늘부터요. 예. 여러분 아시죠? 오늘부터 이석기와 진보당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석기가 재판에 나와서 묵비권을 행사할 거다. 아침부터 떠들어. 오늘 자정부터 나오니 오늘의 주요 이슈가 이석기 재판이야.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이번 5월 이 봄은요. 이거 설날부터 시작해서 5월 달까지는
그 내리 이석기 논란 논쟁으로 뉴스를 도배할 거예요. 묵비권을 행사했다부터 시작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뭐가 적용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제목은 내라는 뭐로 들어가. 근데 내라는 뭐가 형성이 되려면 내라는 뭐에 해당하는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에서 내라는 뭐에 해당하는 내용은 전부 다 수정이 됐어. 내라는 뭐 혐의를 입증할 수가 없게 녹취록이 수정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처음에 유포된 언론에 유포된 녹취록이 허위 녹취록이었어.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재판은 그 검사들은 유지가 그냥 되는 거야. 무슨 검찰 인사가 그래. 근홍구동님 감사합니다. 예. 국정원 범죄 수사팀은 검찰 인사로 어쩔 수 없이 해체된다고 그렇게 발표하고 이석기하고 진보당 수사팀은 그대로 유지가 되나봐.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시작이 되면 소치 올림픽 끝날 때까지는 아마 이걸 메인에 띄우진 않을 거야. 정치 뉴스로는 이석기 재판을 계속 간간히 메인으로 띄우면서 뭐 그 소치 올림픽 스포츠 그 뉴스로 도배를 하겠죠. 포털은. 그리고 어디에서는 할아버지들 보는 종편에서는 이석기 얘기만 계속 5월달까지 나올 거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게 지금 뭐 2, 3, 4, 5 넉 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석기 재판, 진보당 해산 심판 이런 거 번갈아 가면서 이슈로 만들면 이번 선거는 무엇을 민생으로 뭘 해야 되느냐 박근혜 정부에 대한 1년 평가 아무런 의미도 없어. 그냥 1년 5개월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는 물 건너가고 오로지 반공 이데올로기. 한잘라님 감사합니다. 설날 대화를 이 공안몰이로 공안 공포통치로 지금 시작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 뭐하고 있냐고. 국민들이 제일 힘을 몰아준 게 민주당이잖아. 야당이 힘을 가져야 여권의 독주를 견제하고 국민의 민권을 보장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뽑아준 거잖아. 그러면 야권에서는 목숨을 걸고 국민 민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권을 견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고. 구름고개님, 스스로님, 스텔라님 맞습니다. 삭발하면 죽습니까? 지금 삭발하는데 삭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 삭발하면 죽어요? 어? 앞으로 지금 이 전국을 유지해가려는 놈들은요. 빨갱이 공안몰이로 이 봄 국민들의 전쟁 공포와 빨갱이 공안몰이로 넘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아무리 무슨 좋은 민생 공약을 내놓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빨갱이 공안몰이로 그냥 다 끝나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민주당에 대한 비판만 하느냐? 아닙니다. 저는 다른 진보 정당에 대해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왜? 소위 지금 진보당 당신들 스스로 못 지켜.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2009년 10년 계속 얘기했어. 그리고 특히 12년 봄 뭘 겪으면 내가 11년 때였죠. 11년 그거 기억나세요? 내가 2011년에 민노당더러 그 통진당 만들지 마라. 통진당 만들지 말고 법야권 공조 통합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국민참여당하고는 합쳐도 민주당하고 못 합친다. 그런 생각 하지 마라. 너네들 그 합쳐놓으면 나중에 민노당에 대한 바닥을 다 걔네들이 공개하면서 너네 당 박살낼 거다. 그 얘기하는 거 들으셨던 분. 내가 민노당더러 이야기하기를 2011년에 국참당하고 합치지 마라. 국참당하고 합친 다음에는 국참당에서 그 민노당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 까발릴 거고 그 첫 피해자가 이정희가 될 거다. 이정희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때 뭐라 그랬느냐. 지금 너희들한테 필요한 것은 지금 진보 정당에게 필요한 것은 힘있는 정당과의 결합이다. 그래야 너희들이 원하는 진보 정책을 실현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내가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 정책 정책 뭐시기가 연구원인지 뭔지가 전화를 받아서 정책위원장인지 뭔지가 하는 말이
국민참여당하고의 차이는 실개천이고 민주당하고의 차이는 태평양이라 못 합친다. 그러면서 기어이 통진당 띄웠어. 그래서 2012년 5월 폭력 사태 일어나고 그러면서 온 나라 안에 한 번 모욕 당했죠. 그때 내가 또 한 번 메시지를 보내. 이석기가 그만둬야 된다. 이석기 의원을 사퇴시키지 않으면 쟤네들이 두고두고 그걸 빌미 삼아 공격할 거다. 그때 너희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 그 방송 기억하시는 분? 2012년 5월에 통진당 폭력 사태 이후 이석기는 사퇴해야 된다. 그거 방송 기억하시는 분? 이석기 의원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결정적일 때 공격을 당할 것이고 당 자체가 흔들릴 거다. 내가 그 얘기도 했지 그때. 기억나죠? 이석기를 그냥 두고 진보당 유지를 해가다 보면 언젠가 다시 가장 결정적일 때 너희들한테 어마어마한 타격이 될 거다. 그러니 이석기를 사퇴시키고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그때 들었지? 내가 2012년 5월에 그렇게 얘기했어. 통진당 폭력 사태 이후에. 그런데 진보당 내 말 안 들었죠? 그리고 이석기를 유지해 갔어. 왜? 이석기는 전쟁을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이석기는 평화주의자다. 그게 그들의 생각이야. 그런데 이 언론의 이런 공격 때문에 무고한 이석기를 그렇게 비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안고 갔어.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정당해산 심판 청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야. 문제는 뭐냐? 진보당만 망하는 게 아니야. 이번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로 진보당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야권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나? 나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보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냐, 진보 정책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냐. 진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을 위해서 너희들이 따로 당을 만들지 말고 힘센 당과 함께 가야 된다. 그 당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당을 점령해라. 힘내요 망부님 감사합니다. 자,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내가 지금 앞부분에서 왜 이번 선거를 놓고 왜 이번 선거를 놓고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심각한가, 왜 이번 선거가 중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예, 다시 한번 설명하면 지방선거를 지면 총선 대선을 집니다. 지방선거를 지면 총선 대선도 박살이 나는 거예요. 2006년에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해요. 완전 싹쓸이를 해. 그래가지고 전국의 민주당 의원들 중에, 민주당 후보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어.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이 지방선거를 박살이 나요. 한나라당이 완전 싹쓸이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2007년 대선 이명박 당선 압도적인 차이로, 2008년 총선 새누리당 176석.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한번 얘기 좀 해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거짓말입니까? 결과 찾아봐. 2006년 지방선거, 2006년 지방선거에서요, 한나라당이 압승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07년 대선 이명박 압도적 표 차이로 승리. 그 다음에 10몇 프로 차이 났잖아 그때. 20% 가까이 차이 나면서 이명박이 당선을 해. 그 다음에 2008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76석을 차지해요. 그게 지방선거를 지면 그렇게 되는 거야. 왜? 지방선거라는 게 사실은 가장 밑에 있는, 가장 말단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 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게 구의원들이에요. 누구누구가 어떤 성향이 있고 어떤 요구가 있고 이걸 가장 잘 아는 게 구의원이고, 그 구의원 선거가 지방선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구의원 선거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라. 그래서 문제는 뭐냐, 지방선거에 투표도 잘 안 해. 그래서 결국 지방선거를 지면 그 다음에는 총선 대선이 연달아 지는데, 그랬더니만 내가 그래서 2010년에는
2010년에 우리가 다 같이 야권이 무상급식으로 이슈를 만들었어. 무상급식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야권이 연대해갖고 지방선거를 치러요.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야권 연대 지방선거 결과 과반수 가까이 야권이 치고 올라갔어. 기억나지? 지방선거에서 뭐 가령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이 79석인가 76석인가 차지하고 새누리당이 40석인가 차지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는 시의원이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구의회는 새누리가 절반을 먹었어. 이상하죠? 근데 이상한 게 아니야. 왜 그랬냐? 각 구의회마다 새누리가 절반씩을 먹을 수 있었던 건 민주당 후보하고 야권 후보들이, 그러니까 시의원은 후보 단일화가 됐어. 시의원은 다 후보 단일화가 됐는데 구의원은 후보 단일화가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야당은 야당대로 다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 분위기에서 새누리당 구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던 거예요. 들어와. 그래서 그러니까 시의원은 민주당 시의원이 다수가 됐는데 구의회는 한나라당이 다수가 돼요.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 그래도 시의회라도 시의원들을 이제 민주당이 먹었기 때문에 2012년 대선에서 서울은 문재인이 이겼어. 맞지? 내 말이 맞지? 서울시 의회를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했던, 그러니까 많이 이제 다수가 됐던 서울시에서는 누가 이겼어요? 문재인이 이겼어요. 문재인 득표율이 더 많았어. 그런데 의회도, 그 다음에 도지사도 뺏긴 경기도에서는 누가 이겼어? 박근혜가 이기잖아. 내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찾아봐. 지방선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웬만큼 그 야권이 차지한 지역은 그 다음 총선에서 웬만큼 이겼어. 그지? 야권이 약진한 지역은 총선도 약진을 했고 그리고 대선에서도 문재인이 이기기까지 했어. 그러나 지방선거가 완전히 박살난 지역은 철저히 이기지 못했던 지역은요 완전히 박살이 난 거야. 그게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의 관계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6년에는 박근혜 칼침 사건이 나타났고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거 알아요? 2010년 천안함 사건은 지방선거용 사건이었다고. 그리고 언제?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2014년이잖아요. 이번 지방선거용 사건이 뭘까요? 진보당 사태야. 진보당 사태로 공안몰이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들을 막 압박하는 재벌당과 재벌 언론의 공작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구의 입장이 중요해?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한 거야. 제1야당, 국민들이 다수가 지지해준 야당인 민주당인데 여기서 민주당이 지금 김한길처럼 햇빛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둥, 햇빛 정책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된다는 둥, 진보당과는 무관하다는 둥, 그건 그네당 문제라고 이렇게 발을 뺀다면 그러면 민주당에다가 사람들이 그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좋다 찍어줄까요? 비겁하다 그래요. 비겁하고 무책임하고 겁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때요? 망치부인 여기까지 얘기한 거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망치부인이 이야기한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제까지 나온 쟤네들의 발언을 총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흐름, 이거 망치부인 얘기가 지금 팩트인지 아닌지 찾아봐요. 작년 여름에 새누리당 의원이 계엄령에 대해서 작년 여름에 새누리당에서 계엄령을
바꾸는 법 만든 거 알죠? 계엄령 실용화법 만든 거 알지? 지금의 계엄령법을요, 아무 때나 써먹기 위해서, 원래 계엄령은 전쟁 때만 해야 되는 거야. 계엄령이라는 게 뭐냐? 전쟁 같은 비상시국에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게 계엄령이야. 그런데 그 계엄령을 실용화하는 법을 새누리당에서 지금 제출한 상태야. 그거 알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또 내놓은 법이 뭐냐? 변호인, 그 변호인을 만나는 법,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는 법, 변호인에 대한 변호인을 피의자가 만나서 이렇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변호인 접견권인데, 그걸 새누리당에서 또 제한하는, 그 법을 없애는, 그러니까는 못하게 하는. 그러면서 누구에게? 공안사범들에게는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겠다. 여러분 변호인 보셨죠? 1000만 명이 변호인을 봤어요. 1000만 명이 본 변호인의 내용이 뭡니까? 원래 간첩이 아닌 사람들을 빨갱이 간첩으로 고문해서 조작한 사건이잖아요. 그게 왜 가능했냐? 그 당시에는 변호인 접견권이라는 게 없었어. 그래서 변호인이 찾아가도 못 만나게 하고, 그래서 무작정 고문 수사를 해갖고 자백을 받아서 사건을 날조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지금 이석기 사건에 대해서는 그게 안 돼.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변호인 접견권 때문에. 변호인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가서 상황을 파악하니까 고문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불리한 증언을 유도하지도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이석기와 진보당 해산청구 심판에 있어서 증거라는 게 논점이 된 거야. 과연 이석기는 빨갱이냐? 정말 진보당이 내라는 뭐 했냐? 이런 증거로 언론이 모아질 수 있는 게 변호인 접견권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이 올려놓은 법안이 뭐냐?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는, 공안사범들에 대해서는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계엄령 실용화, 변호인 접견권 제한. 앞으로는 옛날 군부 독재 때 있었던 공안사범들에 대한 고문 수사가 다시 부활한다 그래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또 지금 지난 1년 내내 국민이 싸워왔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야권이 모두 참패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국민의 재심판을 받았다. 재신임을 받았다. 그러면서 모든 하고 싶은 정책 다 필 거야. 뭘로 막을 거냐고. 뭘로 막을 거야. 그런데 지금 김한길 지도부는 이걸 막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노력한 게 연예인 부인 불러다가 사진 찍어갖고 당 게시판에 걸어놓은 거예요? 신년 인사라고? 지금 국민은 몸에다가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오늘 한 아줌마는 당사 앞에서 삭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연예인 부인이랑 나란히 사진 찍어서 무슨 대선 후보야? 나란히 사진 찍어가지고 지금 신년 인사 올릴 그런 지금 형편이야? 자, 이제 저는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저는요, 여의도 당사 앞으로 출발할 거예요. 제가 이제 2시쯤 도착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뭐 대선 빌딩 앞에 아마 뭐 주차를 쭉 해놨다든가 그래서 그 방송을 방해하는 갖가지 모습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게릴라처럼 그 골목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방송을 할 거라서요. 여러분들이 저를 찾으시려면 혹시라도 거기 오실 분은 생방송을 보고 주변이 어딘지 보고 찾아오셔야 돼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저는 민주당 127명의 의원들에게, 민주당 127명의 의원들에게 지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이 모든, 망치부인 오늘 왜 삭발하러 가나, 지금 이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윤석열, 박형철, 권은희, 보복 인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자 성추행한 누구는 이진아는 자리를 보전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8월달까지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국정원 범죄에 대한 여론을 덮으려고 그 NLL을 노무현이 팔아먹었다라고 주장했던 5분 후에 전화 주세요. NLL을 노무현이 팔아먹었다라고 주장한 김무성, 권영세, 남재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4대강으로 온 나라 산천을 파괴하고 4대강으로 온 나라 산천을 파괴하고 지난 대선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던 이명박은 지금 나는 안녕합니다 트위터하면서 황제 테니스에 자전거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국민은 자기 몸에 불을 지르면서 분신을 하고 아이가 국정원 직원에게 성폭력 댓글로 공격당한 애 엄마는 자기 손으로 머리를 깎는데 대통령이라는 여자는 지금 패션쇼를 하면서 해외여행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지도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부부 동반 사진 걸어 올리고 박근혜랑 밥 먹으러 다니고 이거는 국민 열받아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127명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요구합니다. 그 이클로우스님 왜 그걸 자꾸 반복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 관련 뉴스라도 좀 올리지 왜 계속 그것만 계속 올려? 뭐 때문에? 예. 자, 그래서요. 제가 오늘 여의도로 삭발을 하러 가는 이유는 뭐냐? 민주당 127명 의원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김한길 지도부 총사퇴 그리고 독재부활 저지를 위한 민주당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러 갑니다. 뭐 들어줄 것 같진 않아요. 뭐 아줌마 혼자서 가서 삭발한다 그래서 뭐 누가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넋놓고 2006년처럼 그냥 넋놓고 당하느니 밟힌 지렁이가 꿈틀이라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여의도로 갑니다. 저는 이 민주당 쪽에서 뭔가 개혁 혁신 모임이 만들어진다는 뉴스를 오늘 접했는데요. 과연 이게 정말 사실인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하고 싶어요. 민주당 앞에 가서 정말로 혁신 모임 할 거냐? 그리고 왜 혁신 모임 분명히 지도부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느냐? 예. 그리고 이러다가 또 그냥 후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머리 깎으러 갑니다. 예. 자, 지금 저 출발해야 되니까요. 예.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저의 투쟁을 함께 여의도로 오시는 것만이 투쟁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주시고 이 시청자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 그것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지금 출발하기 위해서 방송을 녹화 방송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스텔라님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선물해주신 분들께 인사 못 드린 거 대단히 죄송하고요. 예. 자, 지금 이제 망치부인 여의도에 가서 2차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이거 재방송 보고 계시면 돌아오겠습니다.